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라이브 롯데 오피입니다. 네. 8월 22일 기아전이고요. 4대 6으로 또 역전패를 당했는데 뭐 진 경기고 뭐 그렇게 길게 할 얘기가 많지 않아서 짧게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주 요약을 하자면 도망을 못 가서 진 경기예요. 다른 거 다 떠나 가지고 그냥 도망 못 가서 진 거고 도망을 못 갔는데 불펜 힘으로 틀어 막아 가지고 이기는 게임은 몇 번 안 나옵니다, 1 년에. 네. 얼마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기면서도 '이 왜 이기지?' 이런 느낌 들었는데 오늘도 역시 도망을 못 가면서 뭐 지고 말았고, 아쉬운 거는 어제 경기, 그러니까 21일 경기도 똑같은 패턴으로 졌는데 22일 경기도 똑같은 패턴으로 졌다라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취 득점을 넉 점이나 했는데, 그리고 선발이 반즈였는데 이기지 못한 건 좀 많이 아쉽죠. 예.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찬스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5 회하고 7회 도망갈 수 있는 찬스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두 번의 찬스에서 도망을 못 가고 결국은 4 회부터는 한 점도 못 내고 묶여 있으면서 뭐 경기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 같고, 뭐 반즈 선수는 5 이닝 3실점 5.1이닝 3실점으로 나쁘지 않은 투구를 했습니다. 사람이니 거지 맨날 잘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은 투구를 했는데 조금 운이 없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냥 홈런 같은 게 넘어가는 게 사실 저는 김도영 선수 타고는 넘어간다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확실히 반발력에 좀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 타구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무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탓하고 싶진 않은데 전준우 선수가 뭐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인제는 6 번이나 7 번에서 쳐야 되는 선수가 전준우 선수라는 생각을 했고, 네, 오늘도 그게 여실히 증명이 된 것 같아요. 물론 나승엽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햄스트링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지명 타자로도 나오고 또 타순도 밀린 것 같은데, 5번 타자로 칠 선수를 발굴을 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뭐 윤동희 선수라든가 고승민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쪼끔 더 성장을 해서 어 5번 자리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황성민 선수가 빠져서 윤동희 선수가 1 번으로 나오면서 다시 또 5번 자리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태면은 정훈 선수가 차라리 5 번을 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클러치에서의 어떤 기대감이나 해결 능력은 정훈 선수가 전준우 선수보다 낫습니다,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전준우 선수를 써야 되는 선수인 건 맞아요. 라인업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인제 6 번이나 7 번으로 제발 이제 써야 되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결과로 그걸 증명해 버렸죠. 4 타수 1 안타 2 삼진인데 주자가 없을 때 2 루타를 쳤고요. 네, 물론 이제 무사 상황이었으니까 가치가 없는 2 루타는 아니었고, 이 2 루타 때 사실 점수가 더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그러지 못한 거는 3 회의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면 이 3 회에 2 루타 치고 나간 게 선두 타자는 아니고 레이스 선수가 홈런을 치고 이제 무사에 2 루타를 치고 나가기 때문에, 무사 2 루에 나승엽, 정훈, 노진혁이니까 사실 여기서 한 점 정도는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나승엽, 정훈, 노진혁 선수가 못한 탓도 있죠. 예. 근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두 번의 도망갈 수 있는 찬스. 5회 초에 일단은 1회 초에도 2사 1-2루 해서 유격수 땅볼을 치면서 점수를 못 냈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무사 1-2루 상황에서 3번 손호영, 4번 레이에스가 못 해준 게 1 차적인 문제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손호영, 레이에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면죄부가 있는 게 항상 잘해 주다가 오늘 약간 득점권에서 못한 거기 때문에 이 뭐 맨날 쳐 주다가 못 친 사람에 대해서 막 뭐 엄청 못했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 같고, 하지만 아쉬운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랬는데 전준 선수가 해결해 줬으면 참 정말 최고의 활약이었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게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5회 초에 4회 말에 한 점을 추격을 허용해서 4대 1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 점을 바로 도망에 가주면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으면서 흐름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게 야구의 흐름인데 1사 3루 상황에서 4구 삼진으로 물러나는 전준우 선수였습니다. 예. 참 아쉽죠. 왜냐면 이 찬스도 어떻게 보면 상대편이 만들어준 찬스였단 말이에요. 손호영의 몸에 맞는 볼, 그리고 손호영 선수의 도루로 2루까지 가고 레이스 선수가 중견수 플라이로 3루로 진루를 시켜주면서, 네, 그러면서 1사 3루를 깔아놨는데 여기서 4구째 헛스윙 삼진이다. 굉장히 아쉽죠. 예. 그리고 사실 전준수 선수가 올 시즌 따라 이런 게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고급 야구. 그러니까 안타나 이런 걸 치라는 게 아니고
이런 1사 3루 상황 이런 데서 희생 플라이나 희생 땅볼을 너무 못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이제 못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물론 이러고 나서 나승엽 선수가 해결을 해줬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나승엽 선수도 딱히 해결을 못 해줬다라는 게 연쇄적으로 아쉬웠던 것 같고, 또 7회 초에도 또 7회 초에도 그 5회 말 6회 말에 한 점씩 따라잡히면서 이제 홈런을 연달아 허용을 하면서 따라잡히면서 4대 3의 샤르르 미드를 가져가게 되는데, 사실 흐름 자체가 환즈 선수가 내려갔고, 그렇다 보니까 인제 이 7회 초에 도망을 못 가면은 바로 곧 뒤집어지리라는 생각이 엄청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구승민 선수를 이미 소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불펜에서 폼이 가장 좋은,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7회 초에 한 번의 찬스가 왔죠. 이제 고승민 선수의 보이넷으로 선두타자 보이넷 출루가 되고, 그리고 이 무사 1루에서 이제 손호영 레이에스 전준우 클린업에 걸리는데, 오늘 사실 손호영 레이에스 선수가 둘 중에 한 명도 안 터진 거는 약간 흔하지 않은 경우긴 해요. 항상 득점권에는 괴물 같은 선수들인데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호영의 중요한 수등공, 레이에스의 보이넷, 레이에스 선수는 제 몫을 해주죠. 그래서 1-4-1 2루의 찬스를 만들었고, 이제 전준우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해줬어야 되는데, 1-4-1 2루에서 또 5구째 허스윙 삼진을 당하면서 결과를 못 만들었고, 더 아쉬운 건 뭐냐면 투볼을 깔고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스트라이크에 어떤 여유가 있는 걸 전혀 활용을 못하고 3구째 직구에 파울이 나온 게 아쉽정이가, 여기서 뭔가 진짜 땡공만 하게 만들어주거나 하여간 진루타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못해준다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전준 선수한테 좀 실망도 하고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물론 오늘도 뭐 선두 타자 무사 상황에 나와가지고 루터 만들어준 거 좋은 활약이고 그랬지만, 희생타를 만들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전혀 못해준다는 게 올 시즌 내내 보이고 있으니까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여기서도 뒤에도 나승엽 선수가 해주면 괜찮아요. 근데 나승엽 선수도 8구 삼진을 당하면서 아쉬웠죠. 근데 또 끈질긴 승부를 가져간 건 칭찬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좀 햄스트링 컨디션이 완전치가 않다 보니까 쉬는 거에도 영향이 아주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겠죠. 아무튼 그런 게 좀 아쉬웠고 그렇습니다. 그랬고, 오늘 손호영 선수가 부진을 했죠. 4타수 무안타로 좀 쉬어가는 날이었는데, 찬스가 사실 손호영 선수한테도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손호영 선수는 어제도 확실히 뭐 마지막에 실책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그 실책은 좀 불가항력적인 실책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손호영 선수도 사람인데 어떻게 맨날 이 찬스 때마다 해결을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손호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주자가 깔려 있었거든요. 1회에도 주자 2명 있었고, 그리고 어디 보자. 2회에도 주자가 또 2명이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또 5회에는 본인 선두 타자였고, 7회에도 앞에 주자 1명 있었고, 9회에도 마지막에 1-4-1루 때 주자가 있었는데, 몽땅 침묵을 한 게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손흥민 선수 그동안 워낙에 잘해줬으니까 뭐 면제부를 줘도 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리에이스 선수도 물론 홈런도 치고 했지만은 평소에 해결 능력이 유함 좀 아쉬웠던 게, 이거는 너무 기대치가 큰 거죠 사실. 그래서 좀 도망을 못 갔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라는 게 그냥 간단한 정리인 것 같고, 그 반즈 선수가 사실 6이닝 이상 던져줄 거라는 생각을 모두가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5.1이닝만 던지고 빨리 내려가면서 좀 불펜 운영에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구승민 선수가 1.2이닝이나 던져주면서 일단은 7회까지 어떻게 연결을 했는데, 결국은 8회를 막아낼 선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상수 선수가 계산대로 올라오긴 했는데, 우려했던 그 김상수 선수의 체력적인 부담이 나타나 버린 건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1일에도 패전을 기록했고 22일에도 패전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물론 뭐 21일 경기는 비자책이지만 실책 때문에, 근데 그 힘이 떨어지는 게 슬슬 보인단 말이죠. 앞에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상수 선수를 이런 식으로 쓰다가는 9월이 오기 전에 퍼질 텐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먼저 퍼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네,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마땅한 대안도 없고. 근데 팀은 지금 오늘 SSG가 경기를 지으면서 다행히 3게임 차를 유지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 상대가 져줄 때 우리가 이겨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건데 3게임 차가 점점점 엄청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게임 차 같으면은 2연승하고 2연패하면 따라가는 건데 3게임 차는 3연승 할 때 상대방이 3연패를 잘 해주느냐, 그게 아니고 결국은 맞대결 때 다 잡아야 되는데, 보통 롯데라는 팀은 맞대결 때 다 잡으면 올라가는 상황에서 다 잡는 게 보통 다 지고 멸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아 그 2번의 경기에서 사실 첫 경기도 하늘이 좋아져가지고 노게임이 됐는데, 이게 2번 다 내주면서 좀 많이 어려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게임 차는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고, 사실 키움전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키움전은 어찌어찌 잘 넘겼는데, 어떻게 보면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기아전에 무너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롯데 자이언츠가 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원래 잘해주는 선수들이 다 같이 조금 기대에 못 미쳤는데 어찌 사람이 맨날 잘하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8회 무사 만루 상황에서 진해수 선수를 내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김태형 감독의 깝깝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무사 만루인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예, 근데 무사 만루에 소크라테스 선수 타석이 진해수 선수를 낸다는 거의 죽으라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해수 선수는 9위로 압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맞춰 잡는 스타일인데, 그 한 점 차 리드고 무사 만루면 사실은 경기의 흐름이나 이 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동점 내주고 하면은 사실 진짜 못 이기거든요. 네, 이기기 힘듭니다. 이기기 힘든데 여기서 그러면은 맞춰 잡는 유형한테 유행을 바랄 게 아니고 삼진을 잡을 수 있는 선수를 냈어야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문중 선수를 내는 게 부담이 있었겠지만 일단 월화수의 경기에 등판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김원중 선수를 이때 과감하게 내가지고 일단은 이 상황에 삼진을 잡을 수 있는 피칭을 하는 게 좀 필요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성급한 발언인 것도 맞는데, 근데 차라리 정은수 선수를 낸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삼진을 잡을 수 있는 선수를 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저번 얼마 전에 경기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삼진을 잡아내야 되는 타이트한 상황에서 주자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진해수 선수를 내는 거는 안 맞다고 보고요. 결과도 좋지 않았지만 과정상에서 이건 조금 잘못된 기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맞춰서 잡을 수 있는 선수인데, 주자가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황에서 맞춰 잡는 유형의 선수는 좋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고 또 운까지 없었죠. 사실 나성범 선수의 그 체크 스윙이 돌아갔었는데 5구째였죠. 5구째가 돌아갔었는데 이것이 체크 스윙 판정이 안 나면서 또 한 점을 더 내주고, 이런 그 불운도 겹치긴 했지만 뭐 이런 거 없었어도 만약에 나성범 선수가 삼진 처리가 됐어도 한 점을 우리가 따라갔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들어가지고 뭐 아쉽긴 하지만 승패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박진 선수가 올라와서 DA를 잘 막아내면서 추가 실점을 안 했는데, 사실 추가 실점을 안 한 것도 용하긴 해요. 그리고 박진 선수를 무사 만루 때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결과적으로는 들긴 하지만 전에 그렇게 해봤는데 결과가 또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 힘든 것 같아요. 불펜에 재료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인데 진해수 선수 같은 유형은 이런 상황에서는 안 맞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은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겠고, 사실 팀에 지금 부상자도 많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뭐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은 대구로 가서 이제 삼성하고 맞붙게 되는데, 위커슨 선수 대 황동재 선수고, 황동재 선수는 우리 팀이 많이 만나본 선수는 아닙니다. 만나본 적이 없고 우투우타 평범한 선수.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뭐 빠른 공이 144가 평균이면은 느린 공을 던지는 선수는 또 아니긴 한데, 그냥 우한 정통파의 그냥 뭐 일반적인 스타일의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스타일들한테는 우리 팀이 그렇게 또 약한 편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뭐 타격이 살아나기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위커슨 선수가 좀 지친 기색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확실히 그 5-6월에 무적 모드가 끝나고 나서 좀 7월, 8월은 그냥 완만한 피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와르릉 무너지거나 그런 피칭을 하진 않으니까 물론 지난 키움전은 좋지 않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타선에서 좀 변수를 내줘야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최근에 또 전적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최근 5경기가 지금 2승 3패니까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 9까지 까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까지 잘 쫓아갔다가 다시 멀어졌는데 3게임 차를 유지를 하고 있기는 한데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SSG는 또 KT를 만나가지고 5-6위 또 PT 기능 경쟁을 해야 될 텐데 공동 5위군요. 뭐 공동 5위 간의 맞대결은 진짜 불꽃이 튈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우리 입장에서 이 두 팀이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뭐 어느 팀이든 수입을 안 하고 뭐 2승 2패든 2승 2패건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뭐 남집 바라보기 전에 일단 우리부터 잘해야지 뭐 기적을 바랄 수가 있는데 일단 무조건 모든 남은 경기를 다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사역동 오리지널 알고로 되어 후였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